국자 선생님이 해야 되는 국자의 역할에 대해서 이야기하셨고요. 오늘은 한기자 선생님 이야기할 겁니다. 한기자 선생님은 여러분 동사 시간이나 세계사 시간에 중국에서 나타난 제자백과에서 여러 개의 학문이었죠. 그 중에 이제 문과도 있었고 법과 사상도 있었던 건데 한기자 선생님은 법과 사상가예요. 이 법과 사상가는 나중에 진나라가 세워질 때 영향을 주었었죠. 네. 혹시 현경 씨 여기 글씨가 나오시는지 한번 봐주시겠어요? 법과 사상은 법으로 나라를 통치해야 된다라고 하는 사상인데 왜 나라를 법으로 통치해야 되느냐를 이야기할 때 순자 선생님의 영향을 받았기 때문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어요. 순자 선생님의 어떤 부분에 영향을 받았냐면 그렇지 성악서의 영향을 받았습니다. 인간의 본성이 이기적이고 욕망으로 가득 차 있는 그런 존재다 이렇게 보았어요. 그런데 순자 선생님은 그래도 유교 사상가였기 때문에 이 잘못됐다고 볼 수 있는 본성을 바로 잡아서 도덕적인 생활을 할 수 있다를 강조하셨다면 이 한기자 선생님은 인간의 본성이 이렇게 악하고 이기적이고 이런 본성을 교정할 수가 없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 분은 나라를 다스릴 때 악한 인간의 본성을 이용해서 나라를 다스려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인간의 본성이 악하기 때문에 자기가 좋은 것은 하고 싶고 싫어하는 것은 안 하고 싶은 성향이 있을 거다. 그렇기 때문에 국가는 신상필벌이라고 해서 잘한 아이한테는 뭘 주고 상을 주고 잘 못한 아이한테는 뭘 줘서 벌을 줘서 그 아이들이 자기 본성에 따라서 좋은 걸 하고 싶어 하고 싫은 걸 안 하고 싶어 하는 그 본성을 가지고 다스리라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상 받으니까 좋은 일을 해야겠구나, 벌 받으니까 나쁜 일을 하지 말아야겠구나 이런 생각을 한다라는 거죠. 본성을 이용해야 돼. 그러기 위해서는 이 벌 주고 상 주는 기준이 명료해야 될까요? 막 이상해도 괜찮아요. 그렇지. 그래서 이 아이는 그 명료한 기준이 되어지는 뭘 만들어라? 법을 잘 만들어라. 그리고 이 법을 집행하기 위해서는 힘과 권력이 필요하죠. 힘센 사람을 우리가 잡아다 서형을 시키려면 어쨌든 강력한 힘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군대 뭐 이런 게 필요하잖아요. 그리고 얘네들을 잘 통치할 수 있는 기술이 있으셔야 된다라고 하면서 이걸 바탕으로 도덕적인 국가가 아니라 부자이면서 군대가 강한 그런 나라가 이상적인 국가야 라고 한기자 선생님은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완전히 유교에 관련된 내용과는 반대되어지는 그런 내용으로 전개를 하시죠. 여기까지를 우리가 동양으로 보시고요. 서양으로 이제 넘어가겠습니다. 서양에서는 제일 중요한 게 사회계약 사상이에요. 사회계약론의 관점을 알아볼 건데 지난 시간에 우리 국가의 정당성에 대해서 이야기했을 때 계약을 맺었기 때문에 그 계약을 지켜야 하는 정당성이 있다 이렇게 표현을 했잖아요. 그렇죠? 그걸 이제 이야기하신 구체적인 사람들을 한 사람씩 알아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토마스 홉스 아저씨인데요. 홉스 아저씨는 인간의 본성이 뭐하다고 보신 분? 악하다라고 보신 분. 성악설. 그러면 두 명이 공통점이네요. 동양의 누구와? 순자와 한비자와 그리고 누구가?
서양의 홉스가 공통점이죠. 악하다고 보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이 홉스도 대충 이런 얘기를 하게 됩니다. 홉스 얘기에 있어서 계약 문자니까 자연 상태 설정하죠. 자연 상태에서는 자연권이 있나요, 없나요? 있어요. 자연권을 가지고 있는데 이 자연권을 지키기 위해서 인간의 본성이 뭐하기 때문에? 악하기 때문에 다른 아이와 싸워요, 안 싸워요? 싸워요. 그래서 만인에 대한 뭐? 투쟁 상태. 만투로 줄여서 얘기할게요. 만만투와 같은 전쟁과 같은 그런 상황이 발생해요. 그럼 자연권 보장 받을 수 있나요? 없죠.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보장받을 수 없기 때문에 이런 투쟁과 전쟁 상태를 극복하기 위해서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는 사람으로 하여금 나의 권리를 보장해 달라고 이야기하는 무슨 계약을 맺는다? 사회 계약을 맺는다. 그래서 개인의 권리를 보장받기 위해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자연권을 모든 중요한 표시할 거예요.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다. 양도해서 강력한 권력을 지니고 있는 존재를 만들어내야 된다. 그래서 이 사람이 지은 책 이름이 리바이어던이라는 책인데 그게 이제 큰 어떤 거인과 같은 괴물이래요. 성경에 나오는 그런 괴물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존재를 만들어내면 타노스 같은 나쁜 놈이 등장해도 이 아이가 막아줄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보아서 모든 자신의 권리를 얘한테 양도해라.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우리가 보통 알기로는 이 아이가 추구하는 이상적인 국가의 형태가 강력한 권력을 가지고 있는 누가? 왕이 다스리는 절대 중주제가 이상적인 국가 형태야 라고 이야기하기는 하죠. 물론 이게 한 사람이 아니어도 상관은 없어요. 절대 권력만 만들면 되니까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에 비해서 로크 선생님 썼으니까 존 로크 이렇게 합시다. 존 로크 선생님에 대해서 이야기할 텐데 존 로크 선생님은 인간의 본성이 뭐하다고 보신 분이죠? 그렇지, 아무것도 없어요. 다른 표현으로 백지설 이렇게 얘기하죠. 백지설. 여러분, 사람이 참 백지 같아 라고 하는 표현은 긍정적인 표현이에요? 부정적인 표현이에요? 로크 선생님도 그렇게 보는 것 같아요. 자연 상태를 역시 설정을 하는데 인간이 하얀 백지와 같은 상태에서 자연권을 가지고 평화롭게 잘 살았어요. 그런데 이 이성을 가지고 평화롭게 잘 살고 있는데 이성을 완벽하게 구현하기가 어렵대요. 오류가 생겨났대요. 그래서 어떤 게 옳은 거고 어떤 게 그른 건지에 대한 판단을 제대로 할 수가 없어서 갈등이 생겨나게 된다. 갈등을 유발하게 된다. 그 갈등 상태에서는 개인의 자유와 권리가 제대로 보장받을 수 없기 때문에 역시 얘도 뭘 맺어서 사회 계약을 맺어서 자신의 자유와 권리를 보장받도록 해야 되는데 이때에는 분쟁이 일어났을 때 이게 옳은 거고 저게 그른 거야를 알려주는 재판관 역할을 하는 사람만 있으면 돼요. 재판관 역할을 할 수 있는 권력을 만들어내셔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권리를 다 양도할 필요는 없어지게 돼요. 그래서 자연권의 일부를 양도하죠. 일부를 양도해서 그 사람이 권력을 가지고 우리에게 정당한 재판을 해줄 수 있는 사람으로 만들자. 이렇게 얘기해요. 만약에 재판을 잘 못해, 자연권을 잘 발휘하지 못해서 그 시민의 권리를 잘 지켜주지 못해. 그러면 이 권리를 다시 시민이 뭐 할 수도 있어요?
해소할 수도 있어요. 우리가 이걸 로크에게 있어서는 무슨 권이라고 하죠? 저항권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왕을 뭐 할 수도 있다? 교체할 수 있다. 확명이 가능하다. 이거 어디서 보았죠? 누구하고 유사한 거였어요? 그렇지. 맹자 선생님의 역성혁명과 유사했죠? 역성혁명과 유사한 내용으로 똑같이 이야기를 하세요. 맹자 선생님은 기원전 500년 가까이 되는 사람이고 얘는 뭐 14세기인가 16세기인가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동양에서 훨씬 옛날에 이야기를 했던 걸 서양에서 이렇게 근대에 와서 이야기를 하게 되셨다. 조금만 더 이야기하자면 이 분 같은 경우에는 모든 권리를 양도하니까 이 절대 군주가 입법, 사법, 행정을 다 갖고 있죠. 다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분은 재판관 역할만 잘 하면 되니까요. 행정의 역할만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얘는 이권 분리 강조한다. 강조한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될 것 같고요. 시험 문제에는 이 로크가 생각하는 이 계약이라고 하는 게 뭐냐에 관련돼서 나와요. 그래서 로크가 생각하는 계약은 다른 표현으로 이야기하면 동의, 다른 표현으로 이야기하면 합의 뭐 이랬잖아요. 이 계약은 어떨 때 성립되느냐를 기준으로 시험 문제에 좀 나오긴 하거든요. 로크가 생각하는 동의는 크게 두 가지가 있대요. 명시적 동의가 있고 묵시적 동의가 있답니다. 명시한데 명자는 밝게 보인다라는 뜻이거든요. 시자가 볼 시자니까 밝게 보인다, 뚜렷하게 보인다, 확실하게 직접 계약을 맺은 동의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맺은 동의를 이야기하는 거죠. 대표적으로 우리가 뭔가 계약을 맺을 때 서명하잖아요. 눈에 딱 보이죠? 도장 찍잖아요. 이런 것들은 우리가 명시적 동의 이렇게 얘기를 해요. 명시적 동의. 그런데 로크에게 있어서의 동의는 명시적 동의만 있는 게 아니라 무슨 동의도 있대요? 묵시적 동의도 있어서 이 묵자가 거물 묵자 안 보이는 거예요. 시각적으로 보이지 않아도 동의한 거다라는 거야. 암묵적으로 동의한 건데 어떨 때 암묵적으로 동의했느냐면 다른 나라의 영토나 땅을 일부 소유했거나 그곳에 거주하고 있거나 그곳에 여행하고 있는다고 한다면 동의한 걸로 본다라는 거예요. 왜 우리가 외국에 나가면 그 외국의 법을 따라야 해? 안 따라야 해? 따라야 하죠. 그런 것처럼 네가 이 곳을 지나가려고 한다면 그 나라의 법을 지키기로 약속한 거나 다름이 없어. 이렇게 보는 거죠. 외국인들이 우리나라에 와서 근무할 때도 우리나라의 근로기준법 이런 걸 따르잖아요. 그렇죠? 그런 것과 같이 일정적으로 내가 직접적으로 우리나라의 법을 지키기로 사인하거나 도장 찍거나 하지 않았어도 그 지역의 일부를 갖고 있거나 소유하거나 거주하고 있는 것만으로도 뭐 한 거다? 동의한 거다. 그럼 이 두 가지 명시적 동의와 묵시적 동의가 기역, 니은 모두 동의한 거예요? 안 한 거예요? 한 거예요. 따라서 이 기역, 니은의 경우에는 모두 그 나라의 법을 따라야 하는 뭐가 생긴다? 의무가 발생한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되시겠습니다. 다만 우리나라 사람이 아니라 외국 사람이야. 우리나라가 사람이 아니라 외국 사람이기 때문에 외국에 왔어. 그래서 우리나라의 법을 지켜야 하지만 이 사람이 우리나라 정치에 직접 참여할 수는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정치적 권리가 생성되는 건 아니다. 요 말은 어느 경우에만 해당되는 거냐면 묵시적 동의에 해당되는 겁니다. 알겠죠? 여기에 해당되는 거예요. 여기에. 됐을까요? 그렇게 해서 우리는 동의를 했으므로 국가 권력을 지켜야 되고 그 동의한 모든 시민을 이분들은 지켜주는 것이 국가의 역할이다 라고 생각을 하셨다라는 거죠. 네.
세 번째 사회계약사 상가는 장자크 루소. 여러분 사실 이거 여러분 2학년 때 다 했잖아. 내가 다 알려줬는데 안 해도 되는데. 프랑스 사람이죠. 이분이 유명하신 책들을 많이 쓰셨어요. 사회불평등의 기원이라든지 뭐 사회계약론이라든지 교육학적으로 유명한 에밀이라든지 뭐 이런 책들 많이 쓰셨어요. 말씀에 있어서 말을 못해 못하겠네. 아무튼 네, 이상해요. 네. 이분도 쉽지 않은 분입니다. 정말 칸트와 유사한 아주 비호감이에요. 루소 선생님은 인간의 본성이 선하다고 봤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자연 상태에서는 선한 본성을 가지고 되게 순수하고 평화롭게 잘 살고 있답니다. 잘 살고 있어요. 그런데 이 아이가 오래 지속되다 보면 사람들이 모여 살게 되고 모여 사는 동안에 공동체를 형성하게 되고 공동체를 형성하게 되는 과정에서 그렇지 사유재산이라고 하는 제도가 생겨나게 됨으로 인해서 갈등에 빠진답니다. 사람들끼리 서로 싸운답니다. 그래서 여기도 이런 사유재산 제도로 인한 갈등만 제거하기 때문에 얘네들도 모든 권리를 다 양도할 필요가 없는 사회계약을 맺습니다. 특히 루소 선생님은요, 개인이 가지고 있는 자연권을 양도할 수 없다고 보는 분이에요. 앞에다 한 자만 더 쓸게요. 자연권은 타인에게 양도할 수 없습니다. 그렇다는 얘기는 얘가 국가를 만들고 국가 권력을 만들 때 국가 권력을 만들 때 다른 어떤 존재, 다른 어떤 사람에 의해서 대신 정치하는 간접민주주의 정치, 대의 정치가 가능하다, 불가능하다? 불가능하다. 대의 정치 안 된다. 대의 정치 안 된다. X. 그럼 얘는 무슨 정치를 원하냐면 내가 정치하는 걸 원해요. 그때 내가 정치하면 내가 정치하는 게 무슨 계약을 맺는 거야. 그치? 그래서 국가 권력과 같은 어떤 존재를 만들기 위해서 협의체를 하나를 구성을 한대요. 그 협의체가 내가 원하는 거기도 하고 다른 사람들이 원하는 것이기도 한 공통적으로 원하는 거. 나도 여러분도 모두가 원하는 공통적인 어떤 의지를 만든대요. 그 의지를 얘는 뭐라고 불렀죠? 일반 의지라고 불렀어요. 일반 의지를 구성을 해서 이 일반 의지를 통해서 국가를 통치하는 이런 형태를 만들고, 이 형태는 무슨 민주정치의 형태였죠? 직접 민주정치의 형태. 이 형태였어요. 그래서 내 의지가 나를 다스리고 있으므로 우리 지난 시간에 교정적 정의 이야기할 때 생명권을 일반 의지에게 양도를 했다 이런 표현을 쓰는데, 이때의 양도는 나 자신에게 양도한 거와 같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신에게 모든 권리를 양도한 것과 같은 의미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나라를 통치하기 위한 그 의지에 거기가 의지가 내 의지니까 거기에 내 모든 권리가 들어있다 이렇게 보는 거죠. 이해되시죠? 그래서 지난 시간에 했었던 조금 헷갈리는 부분을 조금 정리를 해보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루소는 이런 이야기 하시는 그런 분이고요. 이런 어떤 권력 관계가 철저하게 잘 이루어지기 위해서 직접 민주주의를 주장하셨던 분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나오시는 분이 우리 다 했던 공리주의자이고요. 공리주의 중에서도 여러분은 밀 정도 알아두시면 될 것 같아요. 밀. 존 슈터트 밀인데요. 밀 선생님의 경우에는 공리주의이긴 하지만 양적 공리주의가 아니라 무슨 공리주의예요? 질적 공리주의죠.
쾌락에 질적인 차이가 있다 없다? 있다. 그래서 높은 차원의 질을 가져오는 쾌락이 더 좋은 쾌락이다. 이렇게 주장하시는 분이잖아요. 근데 그 쾌락의 질을 누가 결정해요? 전문가가 결정해요? 자기 자신이 결정하죠. 그리고 그게 좋은 쾌락인지 나쁜 쾌락인지는 이제 쾌락의 전문가가 필요한 거지. 그렇기 때문에 개인의 자율성을 강조할까 안 할까? 강조할 수밖에 없어요. 자기 자신이 어떤 도덕 판단의 기준이 되어지는 사람이 되기 때문에 그 사람의 자율권을 굉장히 중시하게 됩니다. 그래서 국가도 최대한 개인의 자유를 많이 보장해주는 그런 국가가 좋은 국가야 라고 보기 때문에 국가의 형태로 이야기하자면 자유, 방임주의와 같은 국가 형태를 조금 지향하는 그런 모습을 보입니다. 누구랑 비슷하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까요? 국가 형태로만 생각하면 우리 배운 사람 중에서는 노직 선생님하고 약간 비슷한 그런 경향성을 보이게 됩니다. 때문에 자유를 최대한 보장을 해서 그냥 그러면 죄인이 마음대로 해도 되느냐? 이건 또 아니에요. 내 자유가 소중한 만큼 타인의 자유도 뭐 해야 돼요? 소중해야 돼요.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면 안 된다. 않는 범위까지만 자유를 허용한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시겠습니다. 그 다음에 제가 다른 반에서는 안 썼는데 왜냐하면 앞에서 했기 때문에 안 썼는데 질문을 선생님이 받아보니까 애들이 너무 많이 질문을 해가지고 그냥 써드릴게요. 롤스 선생님. 롤스 선생님은 어려운 게 아닌데 지난 시간에 자연적 의무론 이렇게 얘기했죠. 원초적 입장에 놓여져 있는 아이들은 모두가 동의하는 정의의 원칙을 만들어낼 수밖에 없고 그 정의의 원칙에 따라야만 하는 자연적 의무가 있는 거다. 이렇게 얘기했잖아. 그래서 롤스 선생님은 당연히 여러분 뭐 생각하셔야 되냐면 정의의 원칙 생각하셔야 돼요. 국가의 역할을 우리가 이야기하고 있는데 당연히 국가는 정의의 원칙을 잘 실현해주는 그런 국가의 역할을 하셔야 됩니다. 정의의 원칙이 세 가지였죠. 원래 크게는 두 가지지만 평등한 자유의 원칙, 기회균등, 차등의 원칙 이렇게 세 가지가 있었잖아요. 이 원칙을 잘 실행하면 원초적인 입장에 모여있는 사람 모두가 어떤 거예요? 좋은 거죠. 모든 사람에게 표현 자체를 이익이 된다. 이렇게 씁니다. 모든 사람한테 이익이 되기 때문에 이런 역할을 국가가 하셔야 되는 거예요. 차등의 원칙의 실현, 기회균등의 실현 이런 걸 통해서 모두에게 유리한 어떤 정의 원칙을 실현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셔야 된다 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거죠. 되었나요? 그래서 정의의 원칙이 실현되는 이 국가 체제를 롤스 선생님의 경우에는 상호가 모든 사람이 협력할 수 있는 체계다 라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이것도 여러분 헷갈리시나 봐요. 아니 선생님 롤스는 사람들이 서로 무관심하다고 안 했어요? 이렇게 얘기하는데 여기 중요한 건 이거는 정의의 원칙이 적용되는 사회인 거고 우리가 서로 무관심한 사회는 언제였던 거예요? 그렇죠. 원초적 입장에 놓여 있을 때에만 서로 무관심하죠. 상호하지 말고 타인에게 무관심하다. 그리고 정의의 원칙이 적용이 되면 모두가 협력하는 사회가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것도 좀 구분해서 알아두시라고 안 써도 되는데 굳이 한번 써보았습니다. 여기까지 이제 보시면 이제 국가에 대한 역할, 의무 뭐 이렇게 다 보시면 되실 것 같아요. 자, 오늘 조금만 더 하려고 합니다. 우리 1시간밖에 안 남았어요. 선생님 좀 불안한 마음이